신만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수행 열심히 하고 계신가요? 많은 분들이 이런 말씀하세요. 수행을 하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기분도 좋아지고 행복해지기도 하고 또 부정적인 마음이 많이 변화가 일어나서 긍정의 마음을 쓰고 산다, 편안해진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일정 부분 수행을 하다가 수행을 놓게 되면 다시 막 부정적인 마음이 생기고 다시 안 좋았던 우울감도 생기고 이렇게 안 좋은 쪽으로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건 여러분이 깊은 무의식까지 접근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마음 비우기 명상을 하게 되면 표면의식에 있는 마음을 많이 닦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러분이 경험 정보 속에서 일어나는 그 마음을 닦는 거죠. 경험 정보 속에서 내가 느꼈던 마음을 닦아내기 때문에 표면의식에 있는 마음을 닦는 거고, 사실은 그렇게 현실에서 경험 정보 속에서 올라오는 그런 마음의 원인의 뿌리는 아주 깊은 무의식 안에 존재하고 있고, 그 무의식을 생성하는 건 여러분의 태학이나 아니면 조상의 마음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태아 때의 마음을 인식해서 비워내고 조상의 마음을 인식해서 비워내야 무의식의 변화가 생기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조금 힘든 게, 여러분 태아 때의 마음을 믿으시나요? 그러니까 내가 태아 때 정말 어떤 마음을 느끼고 그 마음이 생성돼서 저장돼서 그 마음으로 태어나서 세상을 살고 있어 라고 여러분이 인식하면서 수행을 하시나요? 이게 정말 포인트거든요. 안 믿으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근데 내 마음이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내 마음이기 때문에 내가 태아 때의 마음을 인정해야 그 마음이 올라오고 내가 그 마음을 바라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기 위해선 여러분이 처음부터 너 태아 때의 마음 인정해 한다고 해서 인정되지 않아요. 저 또한 태아 마음이라는 게 뭐지? 인정할 수 없었고 알지도 못했어요. 누가 알려주지도 않았고. 저 같은 경우는 제가 마음 비우기 명상을 이렇게 하면서 계속하면서 어떤 제 마음의 메커니즘을 발견했어요. 왜 나는 이럴 때 이런 마음이 올라오지? 나는 왜 이렇게 항상 행동하고 이렇게 부정성을 계속 이렇게 쓰지? 왜 나는 조금만 힘들어도 벌써 무기력이 뜨고 포기하는 마음이 뜨고 죽고 싶은 마음은 또 왜 이렇게 자주 올라오지? 그러면서 참 이상하다. 이 마음이 왜 어디서부터 비롯되지? 라고 인식하면서 계속 마음 비우기 명상을 하고 하면서 점점 어릴 때 3살 때까지 기억도 막 나기 시작하다가 어느 순간 정말 엄마 뱃속에 있는 태아 마음으로 쑥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니까 태아가 돼버린 거죠. 근데 그때 정말 너무 놀랐어요. 왜냐면 너무 괴로움을 그때 많이 느껴서 저도 모르게 그 상황에서 훅 빠져나왔거든요. 눈을 뜨고. 근데 이제 그 상황을 제가 한번 겪고 나서부터 내가 뭔가 태아 때 심하게 괴로웠고 힘들었고 고통스러웠구나. 내가 이 마음으로부터 비롯했을 수 있겠구나라는 걸 인식하면서 지속적으로 태아를 두드리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올라오는 모든 마음이 태아로 연결되고 태아로 들어가게 되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내 마음의 원인을 찾아 들어가다 보면 당연히 태아 마음으로 태아기까지 정확하게 들어가서 인식할 수 있습니다. 이 관념은요, 그냥 내가 알아요. 어렴풋이 그냥 이게 태아 마음인가? 그렇지 않아요. 내가 마음을 지속적으로 바라보고 인식하고 비워내고를 반복하면서 자꾸 뿌리를 찾아 들어가다 보면 딱 이게 태아구나, 내가 태아 때 이랬구나 라고 완전히 매치돼요. 매치될 때 관념을 인정하는 거죠. 내 안에 있는 관념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 마음이 올라오고 그 올라오는 마음을 제대로 비워낼 수가 있는 거죠. 진짜 여러분이 깊은 마음을 비워내고 싶으시다면, 여러분의 무의식을 정말 바꾸고 싶으시다면 여러분이 태아의 마음을 먼저 인정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이 여러분 마음을 지속적으로 바라보면서 나의 이상한 부분이 뭔지, 내가 현실에서 이런 마음이 올라오는 게 당연한 건가? 라고 알아차리면서 자꾸 나의 이상한 마음을 인식해 볼 때 그 이상함의 원인을 찾아 나가겠죠? 그러다 보면 그게 도달하는 곳이 태학이거든요.
예전에 제가 상담했던 분 중에 20대 후반의 여자분이셨는데, 아이를 낳은 새댁이셨어요. 아이를 낳고 얼마 되지 않아서 이제 수행에 오셨는데, 이분의 문제가 뭐였냐면, 밤에 아이를 재워야 하는데, 남편이 3교대래요. 그러니까 남편이 집에 있을 때, 밤에 집에 있을 때는 불을 끄고 아이를 이렇게 재우는데, 남편이 없을 때 무서워서 밤에 불을 끄지 못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은 잠을 잘 수 있는데 아이가 불을 끄지 않으니까 잘 잠을 못 자고 계속 주기적으로 깨고, 그러면서 본인이 너무 심신이 지쳐서 너무 힘들어서 너무 괴롭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언제부터 그랬냐고 이렇게 물어봤더니 어릴 때부터 밤에는 나가질 않았대요. 그냥 밖에 나가면 무슨 일이 막 벌어질 것 같아서 너무 무서워서 밖을 나가지 못하고 항상 집에 있었고, 밤에는 또 잠을 잘 때도 같이 누군가 엄마 아빠와 같이 이렇게 잘 때에는 괜찮은데 혼자서 잠을 잘 때는 항상 불을 켜고 잠을 자고, 그래서 자기가 인생에 있어서 삶의 제약이 엄청 컸다고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저한테 너무 괴롭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쭤봤죠. 어릴 때 어떤 사건이 있었느냐라고 이렇게 여쭤봤는데 전혀 어릴 때 어떤 사건이 없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릴 때부터 그랬대요. 근데 이분이 문제점은 엄마 뱃속에 있었던 태아기에 있었죠. 이분을 임신하셨을 당시 집에 저녁에 물 먹으러 이렇게 거실에 나왔다가 강도하고 맞닥뜨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얼마나 놀라셨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막 강도가 이제 어떻게 잘 해결이 되고 뭐 병원에 갔다 오시고 난리를 쳤지만, 이분 어머님은 너무나 놀라셨을 거고 두려움의 마음은 많이 올라왔다가 그게 저장이 되셨겠죠. 이분의 어머님의 마음을 태아가 고스란히 느끼기 때문에 당연히 태아 마음 안에도 그 마음이 저장돼서 이분이 그 두려움의 마음이 현실을 지배하고 살게 된 거죠. 근데 벌써 이분이 어머님한테 들었던 이야기를 저한테 말씀을 하시면서 그 이야기를 하면서도 막 그 공포심과 두려움이 막 몸에서 막 올라오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부분을 정말 집중적으로 청산을 많이 도와드렸죠. 그러면서 이분이 좀 마음 많이 편안해지셨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돌아가셨어요. 물론 이분의 마음이 그때 당시에 그 마음을 다 청산하시지는 못하셨겠죠. 하지만 분명한 건 이분이 태아 때의 마음을, 태아 때 내가 어머님이 그런 사건을 겪으면서 그런 마음 때문에 내가 이렇게 현실에서 괴로웠구나라는 걸 어느 정도 인정하고 받아들이면서 그 받아들인 만큼 그 태아 때의 그 마음이 올라오는 거죠. 그러면 올라오는 마음은 우리가 비워낼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그 마음을 비워내시고 돌아가시고 난 후에 한 달 정도 후에 저한테 쪽지가 왔어요. 그분으로부터 밤에 불 끄고 잘 주무신다고, 그리고 밖에 같이 산책도 다니고 혼자서 나갈 수도 있게 됐다고, 어느 정도 치유가 된 것 같다고 이렇게 쪽지가 오셨더라고요. 이렇게 태아 마음은 정말 현실에서의 그 상황에 영향을 정말 많이 미치거든요. 아마 이분이 그 태아의 마음을 인식하고 인정하지 못했다면 여전히 그 마음에 시달리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기억에 남는 한 분이 30대 중반의 남자분이셨는데요. 이분 같은 경우는 비난당할까봐 두렵다던가, 이렇게 들킬까봐 두렵다던가, 뭔가 죄책감이라던가, 근데 그게 본인이 어떤 죄를 졌으면 들킬까봐 두렵고 죄책감이 올라오고 이게 맞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라 자기가 잘못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마음을 많이 올린다는 거죠. 본인이 너무 그런 게 이상하시다고 그렇게 저한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구체적으로 어떤 게 그러신데요? 라고 여쭤봤더니, 왜 어릴 때 우리가 이렇게 선생님이 학교에서 이렇게 돈이 없어지면 왜 아이들 눈 감고 이렇게 손 들으라고 하잖아요. 내가 용서해 줄 테니까, 아무도 모르니까 손 들어라, 이렇게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그쵸? 그럴 때 자기가 돈을 안 가져갔는데도 눈을 감고 선생님이 손 들으라고 하면 꼭 자기가 들어야 될 것 같고, 꼭 자기가 죄를 지은 것 같고, 선생님이
네가 그랬지 하고 나한테 자기 본인한테 막 그렇게 하실 것 같고, 그럴 때 자기는 너무나 막 두려움과 막 들킬까봐 두렵고 뭐가 잘못될 것 같은 마음이 너무 많이 올라오신다고. 근데 본인이 왜 그런지를 모르겠다고. 내가 돈을 가져간 게 아닌데 왜 그런지 모르겠다고. 그리고 정말 가장 너무나 황당했던 게, 본인이 경찰서 앞을 지나갈 때 너무 무섭대요. 그리고 경찰한테 잡혀갈 것 같고, 경찰서 앞을 지나갈 수가 없어서 어릴 때 집에 가야 되면, 학교에서 집까지 가야 되면 그 중간에 경찰서가 있었대요. 근데 그 앞을 못 지나다녀서 돌아서 이렇게 집을 갔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성인이 돼서도 경찰서 앞만 가면 그렇게 뭔가 끄름이 올라와서 못 지나다니셨대요. 너무 이상하죠. 근데 이분은 그런 자기의 마음 파동이 정말 이상하다는 걸 아셨던 거죠. 근데 이분의 원인도 태아에 있었던 거죠. 어머님이 이분을 바람펴서 가지신 거예요. 이분 어머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정말 아이가 생기거나 이분이 생기고 나서 막 들킬까봐 두렵고, 죄책감에 비난당할까봐 두렵고, 그렇죠? 정말 10달 동안 너무너무 고통에 시달리셨을 거예요. 그러니 이 어머님의 마음은 당연히 태아에게 전달이 되고, 태아의 존재 자체도 본인이 그런 존재인 걸 인식하는 거죠. 그렇게 태어났기 때문에 아무 잘못을 하지 않았어도 이분은 막 자기 비난당할까봐 두렵고, 자기가 뭔가 죄인인 것 같고, 자기가 잘못한 것 같고, 범인인 것 같고, 경찰 아저씨한테 잡혀갈 것 같고, 이런 마음이 너무 많이 올라서 그 고통에 빠져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태아 때 이런 마음 때문에 선생님이 이렇게 되신 것 같습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분은 그냥 바로 받아들이시더라고요. 원인이 없었던 거죠. 근데 그 이야기를 한과 동시에 딱 매치가 되면서 태아 마음과 자기 현실에서 올라오는 이 마음이 매치가 되면서, 아, 내가 그래서 그랬구나 라고 인식하시면서 그 마음을 정말 많이 풀어내셨거든요. 여러분이 이렇게 알아차리고 내가 뭐가 이상하다는 걸 인식할 때 여러분이 그 원인을 태아에서 정확하게 발견하실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저 또한 그랬거든요. 저의 말도 안 되는 현실에서 올라오는 이 마음이 나를 괴롭히지만, 내가 왜 이렇게 괴로움이 올라오고 이 현실과는 말도 안 되는 상황으로 이렇게 올라오는 이 마음의 원인이 태아에 있다는 걸 인식하기 전까지는 정말 힘들었는데, 태아 마음으로 인식하고 받아들인 순간 정말 그 많은 마음이 올라오면서 내가 그 마음을 비워내게 되는 거거든요. 사실 어떻게 보면 무의식으로 들어가는 첫 번째 관문은요, 태아 마음이 있다는 거, 태아의 마음이 존재한다는 걸 여러분이 인정하는 때서부터 여러분의 깊은 마음을 들여다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인정하지 않고 거부한다면, 에이, 태아 마음이 어딨어, 에이, 태아가 뭘 알아 라고 여러분이 이렇게 거부하신다면 절대로 여러분의 깊은 무의식을 발견하실 수가 없어요. 내가 인정하는 만큼 그 마음은 올라오는 거다. 왜냐하면 그 마음은 내 마음이고 내가 비워내는 거기 때문에, 내가 인식하고 내가 인정하는 만큼의 마음만 올라온다.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마음을 인정할 때 여러분은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마음을 제대로 비워내실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진짜 깊은 무의식으로 들어가서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마음을 바꾸고 싶다면 태아 마음을 인정하는 걸 한번 연습해 보시길 바라고, 태아의 마음을 인식하고 인정하기 위해선 당연히 여러분이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여러분이 현실에서 올라오는 이 마음을 자꾸 들여다보고 마음 비우기 명상을 통해서 마음을 비워낼 때 여러분의 마음의 메커니즘을 발견하실 수가 있고, 그 속에서 여러분의 마음을 알아차리고 뿌리까지도 인식해 보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한번 열심히 수행을 통해서 태아 마음을 인정하는 것까지 한번 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